간호학과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학과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던 제 과가 사라지고 다음 학생들이 이제 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참. 신입생 모집을 열심히 또 노력도 했고 다 나가 떨어지고 기운이 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신입생 미달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도내 11개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어려움을 토로한 학교가 있습니다. 태백에 위치한 강원관광대 사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학과 가운데 6개 학과에 대한 폐과 신청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백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는 1995년 태성전문대학이란 이름으로 개교한 사립전문대학입니다. 2000년 강원관광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고 2013년에는 전문대학 가운데 관광 분야 취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광, 레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으로 전향했는데요. 2015년 카지노학과, 관광산업경영학과 등을 통해 전문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잘 운영되는 듯 했으나 올해 4월 돌연 대규모 폐과 신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 구조개혁을 한 학과 개편 이런 구조개혁을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 학과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 절차를 이렇게 거쳤다라고 하는 증빙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지금 여기 강원관광대처럼 하나의 학과를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 폐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관광대는 현재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과학 단과대학에서 7개 전공학과를 운영 중인데요. 이 가운데 간호학과만을 남겨두고 모두 폐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내용을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해야 했던 재학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일단 당혹스러웠죠. 다니던 제 과가 사라지고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입가가 되는 건지도 그렇고. 이제 자꾸 이런 얘기가 돌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저희들도 언제 학교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학업에 집중도 안 되고. 관광대라고 학교를 얘기를 해놓고 관광과 관련된 과들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이제 간호학과만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도 나중 되면은 또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학교의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든 쪽은 대학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중순쯤에 대학 이제 구조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거죠. 7개 중에 6개 과를 폐과시키고 간호과만 모집하겠다. 그렇게 소식을 접한 겁니다. 학교의 뜻대로 폐과가 감행된다면 교직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학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학교 측에다가 정상적인 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저 질의를 하니까 그건 교수들의 고난이고 교수들의 몫이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공문상 답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구조조정위원회와 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학평의회까지 논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결국 간호학과만으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정상적인 운영 가능할까요? 간호과만 남겨놨다고 해가지고 대학이 운영된다? 저희 학교 예산이 보통 보면 80억 정도 되는데 간호과 학생들이 한 100명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학생들 다 포함하면 정원내를 다 포함하면 1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4년제까지 가면 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00명인 학생들이 등록금 내서 한 80억 정도 되는데 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금 수입을 해봤자 그러면 그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분의 1 수준 가지고 대학의 교직원들 인건비, 기타 유지관리비 이런 걸 한다는 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대규모 폐과 신청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역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호학과만 뭐 존치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학교가 그 뭐 한계가가 있는 학교가 그 학교인가요? 그게? 여기 강원 관광대만 폐업되면요 태백은 완전히 뭐 면보다도 못한 도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강원대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 과를 주신다는 거는 우리 뭐 택시한테도 큰 타격이죠. 과거 대학의 평의원을 지내고 현재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함옥철 사무국장은 이 같은 문제가 언제고 닥쳐올 것이라고 예감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규모 폐과 소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부 방침이 대학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속 학교를 줄여나가거나 가문하도록 자꾸만 유도를 하거든요. 매년 10% 정도는 어느 대학이든 정원 수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폐과를 가는 거는 단계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했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최근 2년간 모집 인원만큼 신입생이 유치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입생 유치가 어려웠던 학과에서는 담당 교수가 직접 학생 모집에 나서는 일이 공공연했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생들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신입생 모집을 할 때는 학교의 학과 전 교수들이 2월 달부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간만 되면은 이제 전국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지금 교수님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학생 모집을 하고 다녔어요. 교수님들은 그럼 왜 학생을 모집하냐? 학과가 폐과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교도 살리고 자기 일자리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왔답니다. 강원관광대는 관광 분야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그에 걸맞은 전문 인재 배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신입생 유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교가 전공 교수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또 교수들은 또 실질적으로 학과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없으면 피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일례를 얘기하면 전체 교직원 회의를 하는데 누구 교수 일어나, 너 몇 명 해왔잖아, 그러면서 월급 받아,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학생 모집은 연중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여섯 개 써가지고 네네. 그 중에서 뭐 많이 쓰는 10개까지 써가지고 그 중에서 한국 가는 건데 네네. 그거 받아봤자 뭐 지방에 있고 뭐 원거리 있으면 안 오는 거 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근처 학교에 되면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먼저 되면 네. 안 오잖아요. 전국의 전문대학 가운데 관광, 호텔, 레저 분야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60여 개입니다. 강원도는 서울과 경기, 중부권 대학과 더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대학의 운영에 위기까지 야기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은 소규모 대학이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올해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번 연봉이 9천이라 그러고 5천이라고 따지고 3명 따져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조그만 대학에서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국가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열악한 대학에서 국가돈을 갖다가 얼마나 해갔어요. 학교 관계자는 경영 위기에 맞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선 간호학과라도 살리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재단에서 항상 또 한 2, 3억씩 꼭 이렇게 내려보내요. 1년에. 뭐 그런 거 따지면 우리 나라에서 1, 2, 3등 안에 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20억씩, 30억씩 막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축소를 시켜서 간호과를 특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간 태백시에서는 행정 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학교를 도와왔습니다. 전입하는 학생들도 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성적 우수자도 주고, 생활장학금이라 해서 전입 신고하고 이제 뭐 기숙사에 살거나 아니면 이제 원룸에 사는 애들도 생활장학금, 등록장학금도 주고 생활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런 세부 사항을 이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향토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2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가량 등록 장학금과 생활 장학금 등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2020년 올해 지원 금액까지 합하면 모두 56억 원가량,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장학금을 이제 3억을 주던 거를 5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깎자 그러더라고. 3억 주던 건데 3억만 주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 문제인데 그걸 깎겠느냐 이래가 그때 5억을 드렸어요. 그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대학들은 사학 비리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원 관광대의 경우도 교육부 감사 결과 경영진의 부적절한 교비 유용 혐의가 적발됐는데요. 2000년도에도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학교 교비를 가지고 서인천정보대학이란 다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유용을 해가지고 그 죄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으셔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관선이 파견돼서 한 8년 정도 운영되다 2010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신 거거든요. 당시 학장이었던 원재희 총장은 비리 혐의로 교육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후 학교는 8년 동안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학내 분규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해오던 학교가 2010년 8월 현 학교재단 중심의 운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인사는 물 흐르듯 최우현 이사장이 선출되고 그의 부인이자 구재단에 있던 원재희 학장이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최우현 이사장은 아내를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열정을 높이 사며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으로 추천했고 이 내용은 이사진의 동의로 의결됐습니다. 그때부터 교직원들 나간 숫자를 따지면 한 100여 명이 돼요. 그런 직원들이 나가는 모습, 교수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들이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들도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2007년 관선 이사 체제 당시 담당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교수직을 잃은 한 교수는 오랜 시간 교권 침해를 주장해왔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단으로의 재기를 꿈꿔왔는데요.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그 관선이 나온 시절에 폐과가 돼가지고 저는 근무를 안 했어요. 폐과가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폐과가 부당하고 면직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2010년도에 확정을 해줬죠.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면직 취소 판결을 확정받은 한 교수는 2010년 다시 복직을 하지만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통보당합니다. 그 후로 9년이 넘게 홀로 학교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이제 불법적으로 반복적으로 5번을 한 거에 대해서 교원소청위에서는 다 그게 학교가 잘못이다.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말이 9년, 10년이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학교의 부당한 횡포는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립학교 비리 해결 토론회 자리에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강원관광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학생 총장과 1인 독재하에 있는 저희 대학과 사업 비리 백화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폐과는 반대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년에 1학년 복학해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복학할 학과가 없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학과가 없으면 교수는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폐과하는 거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죠. 목소리 높여서 반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동안 주요 언론을 통해 강원관광대 학내 분교, 재학생 충원율 조작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된 내용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학교는 어쩌면 이 총체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폐과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학교가 계획한 대로 간호학과만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걸까요? 학교에서 유일하게 신입생 모집 100%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입니다. 2019년부터 4년제로 승격을 지정받으며 나름의 경쟁력을 구축했으며 이번을 계기로 간호전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한 120명 정도까지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학년까지 다 될 경우는 한 480명, 500명 정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호학과 한 과만으로도 어떤 대학으로서의 위상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적합한 보건 계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간호학과랑 우리가 이제 그 어떤 MOU 협약을 해서 영어만 사용하는 학교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을 그 한 학년을 지금 전체를 보내서 아예 수업을 거기서 간호학과에서요. 수업을 전체를 1년을 거기서 보내는 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전문대학으로 간호학과가 확대된다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는 것은 물론 수도권 중심대학과 연계해 실습 교육을 확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실력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 학교가 꼽은 경쟁력입니다. 우린 지금 사실 실습 기간이 좀 넘치거든요. 숫자가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에 더 좋은 데 보낼 수 있을까 자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제가 전화를 병원 간호부장님들한테서 많이 받아요. 졸업생 보내달라고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교가 간호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병실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약물하고 다 채워놓거든요. 학생들 실습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을 VR센터로 보내겠다. 그래서 실습을 하도록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학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취재 중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로부터 6개 학과에 대한 폐과 신청 결과가 학교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19일 날 왔습니다. 7개 학과에서 변경 후에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 결과 승인 2021년도 입시부터는 간호학과만 모집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협심해서 정말 잘 내는데 벤치마킹하고 이러면 누구나 다 대학에 와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중소기업에 배출하는 것이 전문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행해주면 저는 학교 살리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특성화가 정확하게 특성화가 돼서 그런 학과가 모집됐으면 그 학과는 더 발전했을 건데 이게 믹스 학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학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 교수들의 자리 만들기, 교수들의 자리 보존, 또 이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좀 읽지 못했던 이제 경영진들의 문제.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생산과 소비,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 경제 위축, 도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교정 시설이 아마 올 연말이면 아마 이제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교도관 그 학과를 하나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카지노과하고 복지과하고 간호과는 뭐 요즘 미지는 단계니까 그래서 한 4개만 잘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간호학과만 가지고 강원관광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건의료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돼요. 학교면 교명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그라도 이게 많이 안 됐을 때는 이 재단에서 법인에서 운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학교를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대비해서 시립대학까지라도 검토를 하면 됩니다. 전문대학의 학과 개편 등의 구조 조정은 매년 6월 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을 평가하고 결정짓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측은 대학이 대규모 폐과를 신청했지만 필요에 의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의 바람대로 기존 인기학과의 존치 여부와 지역에 맞는 새로운 학과 신설도 가능한 걸까요? 모쪼록 양측 간의 긴밀한 협의가 바탕이 되어 논의되길 바라보겠습니다.